자, 고생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자, 이제 295쪽입니다. 4-1번 정비사업 원칙적 시행자예요. 그러니까 지금 앞에 쭉 보셨던 겁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원사업이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공공출자법인이 하고, 주거환경관리사업,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하고요. 주거에는 조합이 없고요. 나머지는 조합 아닌 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도시환경은 소유자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조합이나 소유자가 다른 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습니다. 보시죠. 먼저 이 원칙적 시행자 전체 내용을 압축한 문장이 그 네 줄입니다.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아닌 자가 정비사업을 시행하려면 토지등 소유자로 구성된 조합을 설립해야 된다. 단 도시환경 정비사업을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려면 그렇지 않다. 즉 조합을 설립하지 않을 수 있다. 4.11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시행자요.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 달동네 지원사업이죠. 그 옆에 있는 조그만 표예요. 두째 줄 동그라미 1번. 강제 철거는 안 된다는 겁니다. 8688 아시안 올림픽 때 그러니까 그 외국 사람들은 혹시 와서 서울 상계동 보고 흉하다고 할까 봐서 싹 철거한 적이 있었습니다. 엄청난 갈등이 있었죠. 이제는 강제 철거는 안 된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정비구역 지정을 위한 공람공기를 현재 예정구역 안에 토지 건축물 소유자 재산권자 3분의 2 이상 동의와 세입자 과반 동의를 각각 얻어 시장군수가 시행하거나 그러니까 주택공사 등 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위한 공공출자법인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으며 시장군수가 위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자, 즉 주택공사와 공공출자법인과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공동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주택공사와 건설회사, 공공출자법인과 건설회사 공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좀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296조,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 단 세입자 세수가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하인 경우 등 다음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세입자 동의를 거치지 않을 수 있다. 즉 세입자 없이 동의 없이 토지등 소유자 3분의 2 이상 동의만 받고 진행할 수도 있다. 동그라미 3번. 시장군수는 천재지변, 그 밖에 불가피한 사유로 건축물 붕괴 우려가 있어 긴급히 정비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유기증에 불구하고 토지등 소유자 및 세입자 동의 없이 바로 직접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4.12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요. 재개발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4.13 그러니까 주택 재건축 사업이요. 재건축 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 건설업자 등에 누가 더 참여하고 누가 더 빠지게 되냐 그것까지는 너무 세부적인 거니까 초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4.14 도시환경 정비사업. 도시환경 정비사업은 조합 또는 토지등 소유자가 시행하거나 조합 토지등 소유자가 조합원이나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4.15 그러니까 주거환경관리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은 시장군수가 직접 시행하되 주택공사 등을 시행자로 지정하여 시행하게 하려면 어찌고 저찌고 현재 토지등 소유자 과반 동의를 받아야 된다. 그러니까 4.16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소규모지만 그러니까 20집 이상 여러 집이죠.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그러니까 조합이 조합원 과반 동의를 받아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건설업자 등과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그러니까 4.17, 4.18 그러니까 4.17 생략하고요. 다음 이제 298쪽에 4.18 그러니까 서면 동의서를 위조한 자는 5년 이하 5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그러니까 도시정비법 가장 센 처벌입니다. 다음에 4-2요. 그러니까 예외적 시행자가 있죠. 소유자 조합이 하는 게 기본이긴 하지만 공적 사유가 9가지가 있으면 그러니까 소유자 조합 제끼고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들어간다. 근데 지정개발자가 누구냐고요. 4.21에 지정개발자. 지정개발자란 그러니까 다음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정비구역 안에 토지 면적 50% 이상을 소유한 자로 어찌고 저찌고 즉 대지주를 얘기하는 거죠. 2번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3번 신탁업자로서 토지 면적 3분의 2 이상 토지를 신탁받은 자 3분의 1 토지를 다 받았으면은 그러니까 그것도 큰 대지주에 해당하는 거죠. 4.22 공적사유 9가지. 동그라미 1번 시장군수는 정비사업이 다음 공적사유 9가지에 해당하는 때에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외한 법이 좀 엉망이죠. 요것만이 아니라 여기도 역시 제외되는데 그냥 그렇게만 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제외한 5가지 정비사업 원칙적 시행자 규정에 불구하고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시행자로 지정하여 정비사업을 시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지정개발자는
다음 사유 가운데 1, 2, 8 경우에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9가지 경우에 땅 부자는 3가지 경우만. 그 지정개발자가 아까 3가지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신탁업자가 있었죠. 3번 신탁업자는 아래 8호에 따른 사업 시행자 지정에 필요한 동의를 받기 전에 다음 사항을 토지등 소유자에게 제공해야 된다. 신탁, 땅을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돈 주고 사는 게 아니라 땅을 맡긴 거죠. 땅 주인들이 신탁업자에게 맡긴 겁니다. 신탁, 수탁한 거죠. 그러면 뭔가를 제시하고 이렇게 하겠다는 것 동의서를 받는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3번, 4번 생략합니다. 그 공책사유 9가지요. 한두 번 지문으로 나왔지만 다 외워야 될 정도는 아닙니다. 일단 그러니까 299쪽 표에서요. 그러니까 1, 2, 8 3가지 경우에는 시장군수나 주택공사 등이나 지정개발자가 들어갈 수 있고 그러니까 2에 2, 3, 4, 5, 6, 7 6가지 경우에는 지정개발자, 땅 부자는 들어갈 수가 없고 시장군수와 주택공사 등만 들어간다는 겁니다. 지정개발자, 땅 부자도 들어가는 경우요. 작은 1번 천재지변 불가피한 사유로 긴급히 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요. 다음에 그러니까 한 예로 시주만 들어가는 사유로 그러니까 3번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이 시행하는 국토계획법 도시군계획사업과 병행하여 정비사업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그때는 공적 주체만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다음 쪽 보시고요. 그러니까 4, 2, 3, 300쪽이요. 그러니까 시장군수는 그러니까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으면 넷째 줄 고시한다. 동그라미 2번 예외적 시행자 규정에 따라 시장군수가 직접 정비사업을 시행하거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한 경우 그러니까 사업시행자는 예외적 시행자 지정고시 후 건설업자 등록사업자를 시공자로 선정한다. 시공자 선정에 대해서는 뒤에 나옵니다만 주체가 섰으면 우리가 들어간다. 주체로 섰으면 시공자 선정할 수가 있는 거죠. 조합은 조합 설립인가를 받으면 뒤에서 볼 겁니다. 소유자는 도시정비법 도장 첫 번째 하나라도 받아야 사업시행인가를 받아야 시공자를 선정할 수 있다. 4, 2, 4 사업규칙 세부적인 각 사업마다 정해지는 약속을 얘기하죠. 셋째 줄 1번 조합은 정관을 만들어야 되고 2번 토지등 소유자는 규약을 만들어야 되고 공적 주체는 시행규정을 만든다. 4-3번이요. 사업시행자와 대행자 제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문장 보기 전에 그 표를 잘 보도록 하시죠. 그 표에서요. 그러니까 세 줄짜리 표가 있습니다. 원칙적 시행자, 소유자 조합이 원칙이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소유자는 예외이긴 합니다만 근데 공적사유 9가지에 해당하면 소유자 조합의 시행권을 뺏어 와서 그들에게 시행권을 주지 않고 시주지가 예외적 시행자로 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오른쪽이요. 9가지 사유가 아니라 기타 다른 사유로 버벅거리면 시행자를 소유자 조합으로 놔둔 채로 그러니까 시주지가 들어가서 대행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적사유 9가지하고는 다른 거죠. 그러면 오른쪽의 경우에는 법적 책임 시행자가 소유자 조합으로 있는 거고 실제로 진행은 시주지,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 지정개발자가 대신하여 시행하는 거죠. 대행을 하는 겁니다. 다음 쪽 그 문장이 동그라미 1, 2, 3 있는데 생략하고요. 그러니까 굵은 5번 정비사업 시행 방법 이제 쭉 보셨던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내용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문장 읽는 거 생략하고 표로 보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토지건축물 환권 관리처분 계획에 따른다. 관리처분 안 된다 한 가지 주거환경 관리사업 시설 사업하는 거니까요. 그다음에 환지 안 된다 3가지 재건축 그다음에 주거환경 관리사업 그러니까 가로주택 정비사업이 있고 그러니까 시설주택이 있고 수용은 주거환경 개선 사업에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장 그대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를 보셨고 다음 이제 303쪽에 3절 그러니까 정비사업 절차입니다. 그러니까 정비사업이요. 그러니까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일정한 절차를 밟아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굵은 1번이요. 도시군계획사업 절차. 그러니까 도시군계획사업, 공익사업 3가지가 있죠. 시설사업, 개발사업, 정비사업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표의 첫째 줄이요.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권리변환 결정하고 사업을 하게 됩니다. 자, 도시정비사업 역시 마찬가지고요. 이제 그 303쪽에 아래에 있는 표요. 굵은 2번. 정비사업 절차를 보도록 하시죠. 정비사업 절차에서요. 지금 위에 보셨던 그 3가지 계획이 아래 바탕 색깔 칠해진 네모 2줄짜리 네모로 정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으로 위치 결정. 그 주요 계획부터요. 여기다 사업을 한다. 위치를 결정하게 되죠. 땅 삐뚤삐뚤하고요. A 소유자, B 소유자.
그다음에 건축물 소유자도 있고요. 토지 소유자 A, 건축물 소유자 B 등이 있습니다. 첫 번째 계획, 정비 계획을 내는 거죠. 정비 계획을 확정 발표하면 그 중에 여러 가지 사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정비구역 위치가 정해지는 겁니다. 다음에 조합을 비롯한 여러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그 동네를 어떤 모양으로 만들겠다. 위치는 결정됐고요. 거기에 다음과 같이 만들겠다. 신장로 선 긋고요. 다음에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몇 평짜리 몇 채 만든다가 정해지겠죠. 두 번째 계획, 설계도를 써냅니다. 설계도가 확정되면 설계도대로 사업을 실시해야 된다. 다른 데서는 실시계획. 여기는 설계도대로 사업을 시행해야 된다. 시행계획. 그런데 또 뭐 이것저것 덕지덕지 붙어서 사업시행계획서라고 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써내서 인가를 받아야 되죠. 그때는 또 세 글자 숨겨서 사업시행인가라고 하고요. 다음 세 번째 계획이요. 설계도가 정해졌죠. 설계도는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정해진 설계도에 환권이니까 종전 토지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건축물 어디 주겠다. 환권에 대한 계획을 세우죠. A 소유자에게 5번 땅을 주겠다. B에게 307호를 주겠다. 환권 계획. 근데 환권 계획을 뭐라고 한다고요?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관리처분 계획을 세우고 역시 관청의 인가를 받고 계획 3개를 확정한 다음에 사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사이에 이러지 않은 것들이 끼어들게 됩니다. 보면요. 정비사업을 하는 게 기본이 뭐예요?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 거죠. 그 내용은 계속 전제로 깔리게 되는 겁니다. 정비사업은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사업을 하는 거고, 다음에 두 번째는요. 종전 토지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건축물로 바꿔주는 거죠. 그런데 어디 새로 만든 신도시 그 자리가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어지간한 곳들은 뭐 밤에 그리고 또 새로 지은 아파트 단지가 아니면 오래된 아파트 단지도 밤에 주차하기 힘들잖아요. 그리고 공원 없고 대부분입니다. 건물 아까 노후불량 건축물 보셨듯이 20년 30년 사이에서 정한기간 또 아니면 40년까지 끌고 가는 것보다 철거하는 게 낫다 그러죠.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요건된다고 해서 시설엉망, 건물엉망이라고 해서 싹 다 정비사업을 들어간다. 그러면 시가지가 난리가 벌어지겠죠. 그래서 시간표를 정하는 겁니다. 10년짜리 시간표를 정해서요. 정비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걸 세웁니다. 그래서요. 거기에서 여기는 밤에 주차하기 어렵네. 여기는 공원이 많지 않구나. 건물도 낡아있네. 정비예정구역을 정합니다. 여기는 언젠가는 정비사업을 해야 되겠네. 라고 하는 걸 정하는 게 정비기본계획, 정비예정구역이고요. 이건 10년짜리 시간표입니다. 문서는 계획, 손봐야 될 땅바닥은 예정구역. 문서는 계획, 정비사업을 시작할 곳은 정비구역. 여기는 시설도 엉망이고 건물도 엉망인데 밤에 주차하는데 힘드시겠네. 그게 뭐고요? 기본계획, 예정구역이고요. 여기는 뭐고요? 철거 앞으로 철거를 향해 출발하는 게 뭐예요? 정비계획, 정비구역이죠. 사업이 본격 시작되는 겁니다. 차이가 있고 이 차이를 구분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 시간 정했으면 그것에 맞춰서 정비구역 지정해서 가면 되는데요. 재건축 경우에는 아까 시설은 양호하다고 그랬죠. 그러면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자고요.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따져보자. 안전진단을 해서 문제가 있으면 철거 들어가고 아니면 그냥 써라 라고 하는 거죠. 자, 보시죠.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이 정해졌습니다. 땅이 정해졌죠. 여기는 대상지역이 아닙니다. 사람이 정해졌죠. 여기 있는 사람은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 정해진 사람들로 뭐 만들어서 한다고요? 조합 만들어서 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조합을 만들지 못하게 했고 조합 설립 추진위원회를 거친 다음에 거기에서 조합을 만들게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바로 조합을 조합을 만들게 하려다 보니까 문제가 보통 복잡한 게 아니죠. 땅 주인, 건물 주인 생각 다르고 큰 땅, 작은 땅 생각 다르고 상가, 주택 생각 다르고요. 천차만별입니다. 그래서 생각을 모을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거죠.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서 여러 의견을 모아서 그래도 그중에 가장 많은 사람이 동의할 수 있는 안을 짜서 조합으로 가는 겁니다.
조합을 비롯한 여러 시행자들이 설계도를 써내는 거죠. 몇 평짜리 몇 채 정해졌습니다. 그럼 어느 평 받으실래요? 다 뭐 해서요? 분양 신청을 받죠. 분양 신청을 받아서 그 내역을 정리한 게 뭐고요? 관리처분 계획이죠. 101동 307호, 101동 308호 동호수가 확정됩니다. 자, 그런데 분양 신청을 해야죠. 좋은 거 받고 싶으세요? 나쁜 거 받고 싶으세요? 좋은 거 받고 싶죠. 그러면 누가 먼저 찍어가요? 나이 드신 분부터요. 장유, 유서 뭐 그런 건 아니겠죠. 자본주의입니다. 깔끔하죠. 냉정합니다. 사업시행계획서 인가가 있으면 뭘 하고요? 감정평가를 해서 옛날 땅값, 집값 싹 값을 매기고요. 그 값 순서대로 찍어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누구한테 어디 준다가 정해졌고 그러면 사업을 하죠. 사업을 할 때는 철거로 가는 게 대부분입니다. 사업을 할 때는 설계도대로 사업을 하겠죠. 설계도대로 공사가 다 끝나고 나면 준공인가가 있으면 관리처분계획에 정해진 대로 A에게 5번 땅, B에게 307호 넘겨주면 됩니다. 소유권 이전을 하죠. 환권이니까 기타 권리도 자동방으로 가서 달라붙게 됩니다. 이렇게 하는데 이 세부적인 절차를 앞글자 따서 외우는 거 아니고요. 계획 세 가지면 됐죠. 첫 번째 계획 위치 결정, 두 번째 계획 설계도 결정, 세 번째 계획 환권 결정한다. 정비계획, 사업시행계획서, 관리처분계획 그것만 해두시면 나머지 끼워넣는 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자, 이제 이 304쪽 2장으로 가시죠. 뭐 2장에 1절부터 8절 여기까지 첫 번째 위치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가도록 하시죠. 305쪽이요. 제1절 국가의 정책과제가 있습니다. 어디 시설억망 건물억망 털어서 아파트 짓는 것, 지역 차원의 아주 조그만 덩어리인 거죠. 한 덩어리 한 덩어리 사업들을 하는 건데요. 그거에 대해서 다 지역에만 맡길 수 없으니까 국가 차원에서도 큰 그림을 정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굵은 1번, 국토부 장관은 10년마다 다음 사항이 포함된 기본 방침을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한다. 1, 2, 3, 4, 5가 있는데요. 그 중에 3번, 노불량 주거지 조사와 개선 계획에 대해서는 5년짜리 계획으로 아래 굵은 2번에 이제 따로 별도 항목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참고사항이고요. 제2절, 정비 기본계획입니다. 정비 기본계획으로 정비 예정구역을 정하는데요. 먼저 굵은 1번,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은 다음 사항이 포함된 정비 기본계획을 10년 단위로 수립해야 된다. 10년짜리 시간표입니다. 1, 2, 3, 4, 5 내용이 있고요. 다음 쪽 보시면 7회2 도시의 광역적 재정비를 위한 기본 방향, 8번 정비 예정구역의 계략적 범위, 9번 단계별 정비사업 추진 계획, 정비 예정구역별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포함한다. 10번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에 대한 밀도 계획 등등이 포함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 10년짜리 시간표가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잠깐 이렇게 다른 식으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죠. 보겠습니다. 어느 A씨를 들어보죠. A씨요. 앞으로 손댈 곳이 100군데는 된다. 고 보죠. 100곳이 된다. 자,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10년 한 방에 들어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10년을 1차, 2차, 3차 나누는 겁니다. 10년인데 2011년부터 13년까지, 14년부터 17년까지, 18년부터 20년까지 해서 1차, 2차, 3차 나누어서 1차에 30개, 2차에 40개, 3차에 30개 가자. 그렇게 할 수가 있죠. 100개를 골고루 나눠서 가자고요. 이게 뭐고요? 8번, 9번에 단계별 추진계획. 시설억망, 건물억망, 손봐야 될 곳이 100곳이 있다. 이게 뭐고요? 8번에 정비 예정구역입니다. 그러면 30개를 가는데 다 한 방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 30개 중에서 여기를 A씨라고 했습니다만 여기가 복잡해지니까 동그라미 C라고 하죠. 그 30개 중에서 어디 A는 2011년에 출발시켜라. B는 12년에, C는 13년에 출발시켜라. D, E도 11년에 출발시키고 그다음에 B는 12년에 출발시킨다 라고 하는 9의 작은 점 정비계획 수립 시기를 포함한다고요. 그렇게 해서 100개가 다 써지는 거죠. 그러면 A 구역은 10년짜리 시간표에 2011년에 출발시켜라 돼 있으니까 2011년 되면 이제 본격 출발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돼 있는 이 큰 표
그러니까 이 표가 요거 각 예정구역으로 짚어보면 100개가 쭉 써져 있는 표가 뭐라고요? 정비기본계획 10년짜리 시간표인 겁니다. 그 다음에 큰 방향에서 우리 시가지에서 동서남북 4개 권역으로 나누면 그러니까 동북권은 주거단지니까 높이 짓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서쪽은 그러니까 그쪽은 이제 자연과 버타는 쪽이니까 그쪽은 낮게 짓자라고 하는 큰 방향도 정하겠죠. 그런 것들이 10번의 그러니까 밀도계획입니다. 뭐 동그라미 2번 생략하고요. 그 아래표는 이 정비기본계획이 그러니까 이 정비계획은 국토계획법 도시군관리계획 족보죠. 000 입지기계정 그거고요. 얘는 도시군 기본계획 그 기본계획 족보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뭐 이건 이제 우리 시험하고는 직접 관계는 없고요. 관청 내부의 행정계획 지침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자 계속 가시죠. 그러니까 307조요. 그러니까 굵은 2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이 10년짜리로 수립한다. 군수는 수립하지 않는다. 동그라미 1번. 특별시장, 광시장, 시장은 10년 단위로 수립한다. 그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위에 그러니까 표가 있는데요. 표에서요. 특별시장, 광시장, 대도시장은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서 제껴지면 사업을 할 수가 없죠. 중요한 계획이니까 6글자 주민의견 청취, 2글자 공람, 2글자 공람 거치고 의회 의견 듣고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 발표하면 됩니다. 셋째 줄여 소규모 시장은 그러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도지사에게 올리고 도지사가 승인해서 내려보내주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특별시장 이제 요 10년짜리 시간표에 대한 가닥은 생략을 하고요. 정비 기본계획 그 문서, 정비 예정구역 그 문서에 포함되어 있는 언젠가 손봐야 되는 그 100곳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획을 세우는데 그러니까 공람 거치죠. 그다음에 지방의회 의견도 듣고 다음에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결정하게 됩니다. 동그라미 1번 넷째 출점 50만 이상 대도시는 뭐 수원, 성남 당연히 기본계획이 있어야 되겠죠. 두 번째 점 50만 미만의 시의 경우에는 도지사가 기본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립해서 도지사 승인을 받고 그러지 않으면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 조그만 시에서는 수립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요. 세 번째 점 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그만 시나 군의 경우에 어쩌다 한번 정비사업이 있으면 시, 역사, 군 사이에 길이 남을 일이죠. 가평군 시외버스 터미널 현대화 사업 아주 뭐 그 동네에서는 큰 일인 겁니다. 그런데 무슨 군에 그러니까 6가지 정비사업 재개발 재건축 시간표를 정해서 들어갈 정도로 그렇게 많은 거는 아니죠. 그래서 조그만 시와 군에는 조그만 시는 수립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군에는 수립하지 않는다. 뭐 동그라미 2번 둘째 줄 공람 거치고 지방의회 의견. 동그라미 3번 소규모 시장은 도지사의 승인. 동그라미 4번 둘째 줄 협의 거치고 심의 거쳐서 확정한다는 거죠. 동그라미 5번 어떤 식으로든 이제 정해지면 이건 각 지방에서 정한 거죠. 특별시, 광역시, 시에서 정한 거니까 국가에서도 통계를 잡고 있어야 되죠. 국토부 장관에게 보고합니다. 308조경 동그라미 6번 10년짜리 시간표 몇 년마다 검토하고요. 5년마다 검토를 해야죠. 행정계획 검토가 붙어 있으면 5년마다 검토하죠. 10년이면 강산이 변하니까요. 기본계획 예정구역을 보셨습니다. 그 다음에 굵은 3번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제한, 투기 행위, 총수 증가를 규제하겠다는 겁니다. 정비사업이 토지건축물이죠. 토지건축물 소유자면 새 토지건축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정비사업을 한참 하고 있는데 어디서 토지를 마련해 놓고 토지를 어떻게 마련해요? 중국 거 사와요? 아니죠. 땅에 삽질해요? 아니죠. 땅을 쪼개서 그러니까 한 사람이 그러니까 A가 10,000제곱미터 갖고 있는데 그걸 10개로 쪼개서 이름을 달리했다고요. 그럼 한 명에서 10명, 9명이 추가된 거죠.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 건물 지어서 나도 새 아파트 내놔라. 그런 사람들까지 다 배불려 주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잖아요. 투기꾼들 설치는 걸 막아야 됩니다. 늦은마키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요. 초장 시점부터 막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 사업은 기본 계획이 앞에 있으니까 규제가 두 군데 축에서 갑니다. 그러니까 우선 그러니까 그 뒤에서 보실 거지만 상식적으로요. 정비구역이 정해졌어요. 정비구역이 정해지면 그게 뭐예요? 그러니까 땅이 정해졌고 사람이 정해졌죠. 마감 쳤다고요. 마감 쳤으니까 이 날짜에 있는 사람만 그 사람만 새 아파트를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아파트를 신청할 수 있는 기준일이라고 부르는 거죠. 마감 친 겁니다. 근데 마감을 쳐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사람들 막 난리를 펴고 있는데 멍하니 보고 있다가 다 난리 끝난 다음에 이제 마감이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가장 초장 시점부터 투기꾼 설치는 걸 막아야죠. 가장 초장 시점, 이것보다 더 언제예요? 초장 시점 언제예요? 가장 초장 시점이 이때죠. 주민의견 청취를 위해서 신문 광고가 나는 때가 세상에 처음 공개된 때잖아요. 그 공개된 때부터 투기꾼들 설치는 걸 잡아야 되는 거죠. 그것도 있기 전에 쪼개서 이름 달리한 사람은 그 사람은 공법 공부 열심히 한 투자자인 거고요. 그러니까 이 뒤에 쪼개는 사람들은 여기는 그러니까 게으른 투기꾼이고요. 이거는 뭐 이 뒤에 쪼갠다는 사람은 못된 투기꾼이죠. 공부도 안 하는 못된 투기꾼입니다. 게으른 투기꾼한테는 주면 안 되죠. 그래서 이 날짜를 기준으로 해서 투기꾼 설치는 걸 막아야 됩니다. 토지건축물, 토지건축물이죠. 그래서 건축물의 건축을 막는 거고, 그 다음에 땅에 크게 손대는 게 뭐예요? 땅의 형질 변경이요. 형질 변경을 막나요? 형질 변경 작게 하면 뭐고요? 삽질하는 거고, 크게 하면 포크레인으로 산 깎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그러면은 형질 변경하는 사람, 그러니까 작게 형질 변경하는 사람 옆에서 뭐라 불러요? 삽질하고 있네. 삽질하고 있으면 새 아파트 나오냐고요? 아니죠. 삽질하고 새 아파트하고는 아무 관계 없잖아요. 형질 변경이 아니라 총수의 증가, 숫자의 증가, 토지의 분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야 되는 겁니다. 정비사업에서 규제는 양축으로 갑니다. 두 군데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요. 가장 초장 시점과 당연히 마감치 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건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요. 굵은 3번, 동그라미 1번. 그러니까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비경제적인 건축행위, 투기수요 유입 방지를 위해서 기본계획을 공람 중인 예정구역 또는 중간에 정비계획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건축물의 건축, 토지 분할 행위를 제한할 수 있다. 괄호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동그라미 2번. 그러니까 행위 제한은 3년 플러스 1년으로 한다. 그래서 계획 세우고 여기까지 오는데 3년 플러스 1년으로 잡는다는 거죠. 동그라미 4번. 위 행위가 제한된 지역에서 그러니까 위 행위,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하려면 시장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제일 위로 올라가서 동그라미 1번. 국토부 장관, 시도지사, 허가권자의 상급 청도, 시장군수구청장, 허가권자도 그러니까 행위 제한 막을 수 있다는 거죠. 308쪽 제일 아래 표요. 공법에서 행위 제한, 허가 제한 하는 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국토계획법 개발행위 허가 제한. 그거는 허가권자도 상급청에서도 도시정비법 건축물의 건축과 토지 분할 제한. 허가권자도 상급청도 건축법 건축허가 제한. 건축법 배우시겠습니다만 건축법은 기속행위 요건대로 처리하는 겁니다. 허가권자가 도장을 갖고 있으면 도장을 찍어줘야지 안 찍어준다고 앙탈을 부릴 수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거기는 상급청에서만 그 이제 그 자리 가서 보도록 하시고 제일 아랫줄이요. 그러니까 국토계획법은 3년 플러스 2년까지 행위 제한, 허가 제한을 합니다. 따라서 국토계획법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국토계획법 세 글자, 두 글자. 국토계획법은 3년 플러스 2년이요. 정비사업 세 글자, 한 글자, 3년 플러스 1년. 건축법 두 글자, 한 글자, 2년 플러스 1년 행위 제한할 수가 있습니다. 309쪽에요. 굵은 4번 기금. 뭐 특별회계, 기금, 특정한 목적 사업을 위해서 정해놓은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3절 재건축 안전진단이 있는데요. 뭐 요즘에는 시험 나온 적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어디 신문에서 어디 재건축 때문에 큰 뭐 난리가 벌어지네요. 주택시장이 요동을 치고 있습니다. 뭐 그런 기사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는 초점이 아니고요. 재건축 안전진단의 초점은 그러니까 재건축은 여러 가지로 특별하죠. 토지건축물을 동시에 갖고 있어야 새 토지건축물을 받는 거고 두 번째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 아니라 여기는 시설은 양호한 곳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차이들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보시죠. 그러면 진짜 건물에 문제가 있는지 따져보자는 거죠. 표의 제일 윗줄이요. 그러니까 이 표를 중심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여기에서 A 재건축, 그러니까 2016년에 출발시켜라 라고 되어 있으면 2016년에 출발시키려면 재건축이면 그 전에 안전진단을 해야죠. 동그라미 1번. 때가 됐으면 안전진단하고 그러니까 동그라미 6번. 10년 지나도록 사업시행 인가 신청이 없으면 10년이면 강산이 변했잖아요.
그러면 다시 안전진단을 하고 왼쪽 동그라미 그러니까 2, 3, 4, 5는 뜻은 이런 겁니다. 우리 동네도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 동네 그러니까 뭐요? 그러니까 철거해 주세요. 그건 아닐 거잖아요. 우리 동네도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도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그게 뭐예요? 우리 동네 안전진단 해주세요.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안전진단을 할지 말지는 100% 관청 마음이니까 안전진단 해주세요. 요청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많은 동의가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도지동 소유자 10분의 1 동그라미 2, 3, 4, 5 네 군데 다 우리 동네도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안전진단 해주세요. 요청이 들어오면 10분의 1 이상 동의를 받아 요청하면 그 다음에 둘째 줄형 시장군수가 판단을 한다고요. 무슨 안전진단 그냥 쓰세요. 할 수도 있고 가서 그래요? 서류로는 요건이 된다고요. 그럼 한번 봅시다. 가서 눈으로 보는 거죠. 현지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안전진단 할지 말지를 결정하는 겁니다. 안전진단 안 해도 된다. 여기는 당장 무너지니까 빨리 해야 되겠다. 그럴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 에이 뭐 그냥 충분히 쓸 수 있겠구만. 안전진단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세요. 할 수도 있다는 거죠. 안전진단 한다고 결정하면 비용 부담은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요청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안전진단 비용 엄청나죠. 서울 잠실 주공 5단지 안전진단 비용 3억 3천만 원입니다. 관청에 돈이 엄청 쌓이는 건 아니잖아요. 우선은 안전진단은 재건축 정비계획을 위한 행정계획을 위한 기초조사에 해당하는 겁니다. 따라서 당연히 행정계획 비용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거죠.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거고 아까 근데 돈이 모자라니까 요청한 사람들에게 정비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가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시장군수가 안전진단 기관에게 안전진단을 맡깁니다. 그러면 거기서 보고서를 내겠죠. 그러면 그 아래 시장군수가 그러니까 보고서가 좀 의심스럽다 싶으면 다른 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도 있고 그 결과 보고서와 도시군 계획 그다음에 지역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제일 아래에서 둘째 줄 시장군수가 재건축 가니마니 결정을 하는 겁니다. 시작부터 둘째 줄까지 다 시장군수가 진행을 하는 거죠. 시장군수가 결정을 하는 겁니다. 네, 그리고 나면 이제 윗기관에 보내주는 거죠. 서류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시도지사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고 지가 결정을 취소할 수는 없다고요. 시장군수의 권한이니까 취소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중요한 내용은 다 들어와 있습니다. 한두 가지만 그러니까 추가하시면 되는데요. 310쪽 됐고요. 그러니까 311쪽에서요. 그러니까 2-2번 안전진단 비용은 그러니까 시장군수가 부담하는 게 원칙. 그러니까 다음에요. 굵은 3번 안전진단 대상은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첫 번째로는 주택단지가 아닌 곳은 개별 건축물 한 동 조그만 단독주택이나 조그만 공동주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는 주택단지도 아닌 거면 그러니까 그러면 개별 건축물은 그냥 연도만 따진다고요. 몇 년 됐냐 그거로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주택단지 내의 건축물 그러니까 뭐예요? 상가도 포함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붕이 있으면 다 포함을 하는 겁니다. 뭐 안전진단 대상에서 동그라미 2번 제외하는 걸로 작은 1번, 작은 2번 뭐 시험에 나왔는데 상식이죠. 붕괴됐다고요. 붕괴된 그러니까 더미에다가 안전진단을 할 리도 없고 그다음에 시장군수가 이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 바로 재건축 들어가야 된다. 그런 경우는 당연히 안전진단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뭐 다음 쪽에요. 312쪽에 뭐 굵은 4번에 동그라미 3번 안전진단은 다음 두 가지 구분으로 한다. 1번 구조 안전성 평가 2번 주거 환경 중심 평가 탄탄하냐 1번 2번 사람 사는데 그러니까 너무 불편하진 않냐 두 가지를 다 따진다는 거고요. 굵은 5번 최종 결정 시장군수가 하는 거였죠. 그리고 이제 서류를 위로 올리고 또 더 위에서도 보고 싶다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내용들은 생략하도록 하시죠. 계속 갑니다. 다음 이제 313쪽이에요. 4절 정비계획으로 정비구역 지정한다가 있죠. 그러니까 정비계획에 포함되는 내용이요. 이거 이제 좀 이따 보도록 하시고. 그러니까 정비계획, 정비사업을 왜 해요? 시설엉망, 건물엉망이니까 정비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자, 그래서요. 정비사업에 당연히 뭐가 포함되고요? 위치가 포함되는 겁니다. 시설엉망, 건물엉망 이어서 하는 거니까 여기에 그러면 어떤 시설을 넣을 건지 또 어떤 건축물을 넣을 건지 하는 것들이 당연히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과 건축물은 꼭 여기만이 아니라요. 아까 여기에도
그러니까 동부권은 높이 짓는다. 그러니까 건폐율 용적률 밀도 계획 등이 있었죠. 여기도 시설 건축물, 여기 설계도에도 시설 건축물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각 자리들의 기본 맥들을 잡으셔야지 단어들을 외우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보시죠. 313쪽 4절 굵은 1번 정비계획의 내용, 동그라미 1번 작은 2번 위치 정비구역, 그러니까 작은 3번 도시군 계획시설 설치에 대한 계획, 작은 5번 건축물의 주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계획 등이 포함되는 겁니다. 5번의 괄호요. 예, 정비계획에서 여기에서 만제곱미터 주거지에 용적률을 300%로 결정하면 연면적 3만 제곱미터까지 허용된다. 이에 따라 두 번째 계획 설계도에서 100제곱미터짜리 307을 지을 건지 300제곱미터짜리 107을 지을 건지 구체적인 도면은 여기서 결정되는 거죠. 그런 큰 가닥을 정비계획에서 잡는 겁니다. 계속 하시죠. 기타 세부적인 사항들 있는 거 생략하겠습니다. 다음 쪽 와서요. 314쪽에 굵은 2번 정비계획 입안 제한. 아까 재건축은 우리 동네도 재건축하게 해주세요. 얘기할 수 있죠. 주민들이 절실히 원한다고요. 민원이죠. 그런데 안전진단 요청이고요. 재건축 사업이 아닌 다른 사업들은 우리 동네 정비 사업하게 해주세요. 우리 동네 정비구역 지정해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동네 정비계획 세워주세요. 제안할 수 있다고요. 동그라미 1번 토지등 소유자는 다음 경우에 시장구수에게 정비계획 입안을 제안할 수 있다. 여기에서 우리 동네에 세워달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작은 1번 기본계획, 단계별 추진계획상 정비계획 수립 시기 1년 이상 경과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경우, 아까 10년짜리 시간표에서 A, D, E 2011년에 출발시켜라 정해졌으면 그러면 이제 2011년에 출발해서 가야 되는데 1년 지나도록 안 나오고 있다고요. 뭐예요? 빨리 계획 세워주세요. 얘기하는 거죠. 다음 쪽이요. 315쪽에 작은 2번 대도시가 아닌 시군으로 시도 조례로 정하는 경우, 아까 여기요. 특별시 광역시 시에 수립한다. 대도시는 당연히 수립하고 소규모시는 수립하는 경우도 있고 안 하는 경우도 있죠. 10년짜리 시간표가 정해졌으면 그것에 맞춰서 계획이 나올 겁니다. 근데 이게 없으면 소규모시에 없는 경우도 있고 군에 없는데 관청에서 어떻게 알아서 해주겠지. 그리고 그냥 밥 먹여줄 때까지 멍하니 기다리고 있으면 돼요? 아니잖아요. 이게 없으면 우리 동네 정비계획 세워주세요.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소규모시와 군에서요. 작은 3번, 4번 생략합니다. 동그라미 3번 제안 들으면 60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한다 라고 하는 건데 시험 나온 적은 없고요. 제일 아래 표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입안 제한, 지정 제한 할 수 있죠. 첫째 줄요. 관청 바깥에서 관청 쪽에다가 제한을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칸요. 국토계획법 으짜짜짜 기지개 제한할 수 있죠. 기지개 제한할 수 있고요. 밑에서 둘째 줄 45일 플러스 30일 안에 대답해야 된다. 개발법은 지정과 요청과 제한이 있었죠. 그 자체로 한 문제예요. 지정과 요청과 제한할 수 있습니다. 1월 플러스 1월 시험 나온 적 없고요. 도시정비법 정비구역 제한할 수 있습니다. 재건축은 요청할 수도 있는 거였죠. 안전진단 요청이 있었습니다. 다음 쪽이요. 316조가 정비계획 수립결정 절차. 정비계획을 수립결정한다는 게 즉 정비구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토의 개발과 보전에 대한 결정,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 결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시도지사, 대도시시장이 결정을 합니다. 따라서 시도지사가 결정을 하니까 시도지사 아랫사람 누가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거고요. 시장구수 구청장이 계획을 세워서 올리는 거죠. 세종과 제주는 얘기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언급하는 거 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일선 기관에서 주민과 만나는 일선 절차를 다 진행을 해야 되는 거죠. 그 일선 절차를 시도지사가 진행한다. X 많이 나왔어요. 일선 절차는 일선 기관이 하는 겁니다. 설명회도 하고 먼저 거기 보면 당연히 기초조사도 하고 설명회 할 거니까 서면 통보도 하고 그래서 설명회도 하고 주민의견 청취도 하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일선 절차는 일선에서 진행을 하고요. 올리면 시도지사나 대도시장은 심의 거쳐서 지정하면 되는 거죠. 이런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당연히 국가가 알게 해야죠. 국가에게 보고합니다. 3-1번 동그라미 1번 시장구수 구청장은 정비 예정구역에 대해서
노블량 건축물을 밀집하는 등 대통령이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구역에 대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주민에게 서면으로 통보한 후 주민 설명회도 하고 30일 이상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공람도 하고, 여기는 땅 주인도 초점이 토지 건축물 소유자도 중요하게 참여하는 겁니까? 토지 건축물 소유자가 참여하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실제로 이 사업 때문에 가장 더 큰 영향을 받는 분들은 세입자잖아요. 그래서 세입자를 포함한 주민에게 공람하고 지방의 의견도 듣고, 그래서 특별시장, 광시장, 도지사에게 정비구역 지정 신청 올린다. 대도시장은 지가 계속 절차를 진행하고요. 특특은 직접 지정한다는 겁니다. 동그라미 2번, 3번 생략하고요. 동그라미 4번도 시험 나온 적 없으니까 생략하겠습니다. 317쪽에 3-2번이요. 친정대교, 시대교, 시댁이죠. 그러니까 그 표현은 다 아시는 거고, 동그라미 1번, 시도지사, 대도시장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정비구역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3-3번에 동그라미 1번, 기준은 제일 윗사람, 국토부 장관이 정하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시장구수는 정비사업 효율적 추진, 도시의 경관보호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도지사가 지정한 정비구역을 두상구역으로 분할하거나, 시댁이 결정했지만 시장구수가 쪼갤 수 있다고요. 아니면 서로 떨어진 둘 이상 구역 또는 정비구역을 하나의 정비구역으로 지정 신청할 수 있다. 그러니까 결합은 시장군수구청장은 결합 신청만 하고 결합은 시도지사, 대도시장만 한다는 겁니다. 굵은 4번, 정비구역 등 해제 사유가 있는데, 잠깐 시간 때문에요. 잠깐 쉬고 그다음에 굵은 4번 이하 내용을 보도록 하시죠. 지금 여기까지요. 국가의 방침, 기본계획, 재건축 안전진단, 정비계획, 지금 전체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지금 4절을 보고 계시는 중입니다. 항상 양이 많을수록 큰 목차, 큰 줄기들을 놓치지 마시자고요. 자, 고생들 하셨고 잠깐 쉬고 그다음에 4번 이하 내용들 계속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